116페이지 받고 117페이지도 한번 읽었죠? 그 다음에 118페이지 양과로 이번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주거공업관리지역에 정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 중에 어디만 돼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괄호 안에 있는 걸 봐야 돼요. 괄호 밖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작은 글씨 여기 지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이 1, 2, 3, 4가 있는데 1, 2 같은 것들은 이제 헌법적인 내용과 비슷한 것이고 뭐 일반적인 거니까 크게 필요 없고요. 3번 1, 2번은 나오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는 정도고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나와도.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즉 본래 용도지역의 기능이 있겠죠. 그 기능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니까 전체 면적이 얼마? 해당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할 것. 자, 다음에 양과로 3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여건상 필요할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서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그리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 근데 그 법정된 그러면 사실 안 돼요. 법률 그 37조 1항에 따른 용도지구, 여기는 9가지 용도지구, 이거 외의 용도지구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책을 쓴 사람이 법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법정이라는 말 자체가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하는.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게 다 법이에요. 근데 법으로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어떻게 정해요? 법으로 정하는, 이거 지금 이것도 다 법인데, 그러니까 법률에 정하고 있는 9가지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건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틀릴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 법 체계를 꼭 알 필요는 없다.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취지 마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문장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험장에서. 이게 답이 된 적도 있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법률이 정한 이러면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법정 그러면 법률을 포함한 모든 법이고, 법률을 하게 되면 아까 맨 위에 쓴 9가지 외의 용도지구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1번, 2번 역시 아까 말한 좀 헌법적 차원에서 일반적인 그런 기본권 제한에 관련된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이고 안 나올 거고요. 3번. 당해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에 행위자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네. 본래 용도지구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용도지역에 행위자를 강화 완화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하면 안 된다? 새로 만든 걸로는, 내가 만든 걸로는 완화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요. 여기 있는 거, 용도구역 행위자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제도의 기능을 이 지자체가 만든 용도지구로 완전히 이걸 내용들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강화는 돼요. 강화는. 그러니까 아까 서울시는 문화지구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 문화지구가 기존에 있던 일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 문화지구를 정하면서 건표를 8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는 새로 신설할 거는 자연취락지구, 이건 신설한 게 아니고 법에 있던 거니까 그걸로 건표를 60까지 완화를 시켜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만든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당해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행위자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자, 조금 어렵게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 대도시 조례로서 당해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강화는 되는데 완화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장을 변형을 시켜 이해하는 쪽으로 물어봅니다. 자, 방제지구를 꼭 지정해야 되는 곳이 있다고 했죠. 그죠? 1번 연안심식관리구역, 이 말 나오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말들은 뭐 틀리게 안 하는 거니까. 연안수역이에요? 연안유격이에요? 연안유격. 자, 풍수의 산사태 등 10년에 몇 회 이상 발생했어요? 2회 이상. 뭐 인명피해 이런 것들은 신경 쓸 거 없고. 자, 10년에 2회 이상. 그러면은 그 파란색 위에 보면 당해 방제지구에 도시공관리기구는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방제지구를 정해놓고 방제지구 지정됐으니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심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도시공관리기구로 같이 수립을 해주라 이 말이죠. 당연히죠.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서 도시공관리기구를 결정 고시해야 됩니다.
다음에 양과로 4번. 도시군 계획 조례로서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도 있다고 했죠? 아까 뭐 특화 경관지구를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근데 세분하는 것은 경관지구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런 것들인데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 해도 돼요. 그냥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그냥 보세요. 그 표현 정도. 다음에 이제 뭐야? 용도지구 파란색보 4번.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제한 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르면 되는 거고 당연히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특광별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가 용도지구 행위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1. 행위자를 뭘로 한다? 여기 조례로 한다 해가지고 썼잖아요. 그죠? 행위제한 그리고 2. 추가 세분 그리고 3. 신설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행위자를 뭐 하면 안 된다? 완화해서는 아니 된다. 세분할 수 있다. 그냥 표현 보시고 어디가 세분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이 있는데 잘 안 물어보는데 너무 어려워요. 기억 곤란하니까 하지 말고 행위제한 조례라는 것을 한다. 그게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기보다 다음 페이지 있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양과로 1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는 경관지구의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했으면 건축하면 되겠죠?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읽을 때마다 조사가 너무 그냥 걸리는데 건축물은 그래야지 더 쉬울 것 같은데 건축물을 해가지고 문장이 이상해. 아무튼 언제 국어학자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아무리 읽어도 이상한데 나는. 그래서 이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거요. 조례가 이제 금지하는 거죠. 장애가 된다고 했으니까 없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게 조례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말 나올 수 있어요. 1번은 이제 건축물 자체에 대한 그 내용이고 2번은 건축물의 규모예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너비, 색채, 조경 등에 대해서는 그 경관의 보존 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찾아보여요. 우리가 그 안에서 건축 행위하는 것들을 일체 뭘로 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용도지구 행위자는 조례 정한다 이렇게 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관지구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경관지구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이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이제 지문 중에. 근데 고도지구는요. 조례가 아니고 뭘로 한다고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1번 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를 보면 고도지구가 더 중요해요. 고도지구가.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자, 방제지구의 건축 제한 이것도 읽어볼게요. 참고삼아. 방제지구에서 풍수해 산사태 등의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장애가 된다고 인정했으니까 건축할 수 없겠죠. 근데 그 건축물을 어떤 건축물인가 하는 것을 뭘로 정해준다는 거예요? 특광별별 시군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말은 장애가 된다고 해서 없다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이제 조례가 하는 말이 이제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틀리게 안 돼요. 이거. 틀리게 안 할 거다. 보호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양가로 4번. 보호지구도 이제 동그라미 1, 2, 3 있는데 참고삼아 그냥 한번 봐. 참고삼아 지문이 안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전통 뭐요? 전통? 사찰.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물은 건축이 되겠죠. 그리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그랬으니까 건축할 수 있겠죠.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을 뭘로 정해준다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해서 그것을 규제하겠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조례를 찾아봐야 된다 이거 이제. 2번,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양과로 2번은 꼭 기억해야 되고 다른 것들은 참고삼아 그냥 문장 읽은 거예요 이제. 지문지게 맞는 말 나올 거야 맞는 말로. 그다음 취락지구 얘는 알아야 돼.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는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있어요? 개발제한구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규제를 해요? 개발제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인데 개발제한법하고 자연 취락지구는 녹관농자에 있는 취락이죠. 그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우리 대통령령에 있어요. 근데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래서 녹관농자 이런 데도 농림 자연환경은 뭐 층수가 직접 규제는 없지만 다들 뭐 아파트 안 돼요. 4층 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 일반 주거죠. 몇 층이야? 일종 일반 주거죠. 일종 일반 주거죠. 저층 중심.
4층 이하. 그동안 법이 안 바뀌었으면 4층 이하. 혹시 그동안 바뀌었으면 1교시에서 2교시 사이에 바뀌었으면 3층이야. 안 바뀌었으면 4층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법을 바꾸죠. 우리들이 이제 시시각각 여러분들 이제 바꾼 것들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 이제 뭐 맨날 틀려요. 이제 뭐 5분 단위로 틀려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자연취락지구 몇 층이야 한번 연상하시라는 거야. 4층이야. 네, 4층이야. 자연취락지구 정도도 아무리 해도 4층이야밖에 안 돼요. 아파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단독주택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죠? 자연취락지구. 사람들 살기 위해서 취락. 사람이 모여 사는 걸 취락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이야만 됩니다. 단독주택 되겠죠. 단독주택. 1종건색, 사람 사는 곳이니까. 2종건색. 2종건색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까지 공부는 안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 그 다음에 운동시설. 창고,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수산업용, 공업용은 안 되네요. 나중에 이제 그거 쓰지 말고요. 모의고사 제가 한번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 동물,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방송, 통신시설, 발전시설. 방송, 통신이나 발전시설 5층짜리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4층만 알아도 찾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보통. 혹시 모르면 이제 방송, 통신, 발전. 단독주택은 당연히 되겠죠. 취락이니까. 공동주택은 안 되고요. 산 쪽에 있는 거를 구제하는 거지, 거기다 아파트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자연취락지구. 그러니까 한 10여 가구 못 사니까 안 되겠다. 건폐율도 좀 올려주고, 그리고 원래 주택이 안 되는 곳인데도 그냥 허용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주택 안 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제 보전녹지 이런 것들은 주택이 안 되더라도 주택 안 되거든요. 보전녹지는. 근데 사람이 모여 살면 현실을 반영해서 인정을 해주겠다요. 그 주택에는 방도 있겠네요. 방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에 들어갈 때 뭘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발로. 너무 억지로 만들었나? 그러니까 단독되니까 방송, 통신이나 발전시설 있다. 한번 보시고.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운동시설 돼요? 안 돼요? 운동시설? 돼요. 만약에 탁구장이 500 미만이면 1종근생이에요. 근데 500 이상은 운동시설이에요. 관람석이 1000 이상이면 그거는 문화집회시설이에요. 근데 너무 그렇게 연결 안 해도 돼요. 운동시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탁구장이 크든 작든 간에 돼요. 작은 건 1종근생이가 되는 거고 큰 거는 운동시설이 돼요. 테니스장 작은 것은 2종근생이고 큰 것은 운동시설이에요. 돼요. 이렇든 운동시설 이거 된다. 그래서 운동시설인데 운동시설이니까 운동. 동물도 운동해야 안 해요? 그죠? 동물, 식물 관련시설 됐고 교도소에서 운동해야 안 해요? 그죠? 군대 가면 운동해야 안 해요? 하죠? 다요. 그러니까 운동시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상도 해보고 해가지고 어거지로 갔다가 운동이 하나 또 있는데 운동시설 창고 안에서도 창고가 넓어서 운동하는지 모르겠네. 거기 뭐 짐 갖다 뭐 옮기고 해야 되니까 운동하네. 거기서도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운동 가지고 한번 연상해보자 이제. 주택은 당연히 되는 거고 사람 사는 거니까 1종근생, 2종근생 돼요. 그래서 발로 방으로 들어가고요. 운동도 해요. 운동. 동물도 하고 교정시설도 하고 군대 가서도 하고 창고에서도 하고. 몇 층이야? 4층이야. 창고는 나중에 제가 공업용 안 된다. 이건 모의고사 한번 낼 거야 이제. 아무튼 그 괄호에서 이렇게 한 번씩 트집 잡고 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업용 안 된다. 이게 자연취락지구 보니까 공장까지 만들라는 취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업용. 그러니까 뭐 농업용. 요거 사람 타는 거니까 농사 같은 거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용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공장까지는 안 돼요. 공업용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조례가 허용되는 거 해가지고 쭉 있는데 그런 거 보지 말고요. 안 봅니다. 자,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동그라미 1번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계획에 맞게 개발하면 돼요. 개발진흥지구에서 내가 뭐 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적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다 해서 계획관리적에서 공부한 거 허용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또는 관계 어떤 법률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개발진흥지구 같은 것들은 이제 거래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 데서 만약 거래를 중개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관계법에 따라 우선 특별법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토지형 규제 시스템에 가면은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 찾아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알아도 한 번씩 물어보면서 통화도 한 번씩 하고 123페이지 123페이지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아까 세 군데 할 수 있는데 네모안에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거 당연히 되고 준주거지역에서 가능하지
더 추가로 가능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다른 거 안 보겠습니다. 어려우니까 공장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장례시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의 일부가 준주거에 가능하고 장례시설은 가능해요. 묘지는 안 돼요. 묘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준공업도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장례시설은 되는데 여기 이제 일반 주거지역의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했을 때 장례시설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묘지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일반 공업적. 일반 공업적은 이제 일반 공업적에 허용되는 것 플러스 준공업적에서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업적에서 허용되는 것이 되는데, 자, 준공업적에서는 가능한 아파트도 돼요. 준공업적에서. 근데 일반 공업적의 복합 용도 지구를 정했을 때 아파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아파트. 노는 돼야 안 돼요? S는 되겠지만 노는 안 되겠죠? 노가 뭐였어요 아까? 노유자시설.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안마 시설소나 단란주점 맨날 흥청망청 먹고 놀아서 그런지 안 된대요. 이종 근생중 단란주점 안마 시설소 이런 안 된다. 그래서 준공업적에는 준공업적은 두 가지만 안 돼요. 두 가지 뭐가 안 됐죠? 준공업적이 안 되는 거. 묘지 위 안 되죠. 묘지 위. 그죠? 묘지 관련설과 위락시설 안 되거든요. 그 묘지 위라고 했다고 해서 위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하면 안 되겠죠. 위험물 시설은 공업적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가 안 돼요? 위락시설 안 돼요. 근데 이제 걔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이종 근생중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이것까지도 이제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아파트 안 되는 건 알 수 있죠. 아파트 안 되는 건 알 수 있고 노 안 되는 거 알죠. 노니까 안 돼요. 노유자시설. 그리고 이제 묘지하고 위락시설까지도 혹시 물어볼 줄 알아요. 묘지 위락은 어차피 준주거 공업적이 안 되는 거니까 일반 공업적의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됐어요. 전체 면적이 얼마 이내에서만 해야 돼요? 3분의 1 이내에서만 복합 용도 지정했어요. 그럼 여기는 준공업처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준공업에서 안 되게 묘지 위락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도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가능한 아파트 되거든요. 준공업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유자 준공업 되죠. 왜 이거 두 개만 안 되는 거니까. 노유자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 노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종 근생은 돼요. 준공업적에 이종 근생 돼요 안 돼요? 돼요. 창의사 안마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런 거 되는 거예요. 150 미만인 단란주점 되는 거예요. 준공업에서. 그런데 여기다가는 이건 못한다 이 말이죠. 어떤 안마시설 같은 거. 그래서 안 되는 거 보면 묘지위락은 여기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 준공업도 안 되는 거니까 묘지라 그리고 안 돼. 노유자. 그럼 그 정도 했으면 아파트 단란 안마시설소 한번 해볼 만하다. 계획관리적은 허용되는 거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문장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안 하겠고요. 다음에 124페이지 10번 건축 제한의 예외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공적인 시설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만 돼요? 초단.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그죠? 초등학교 단독세대죠.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이게 도서관 이거를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도서관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누가 관리했는데 원래 명칭은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 시설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하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는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도시군 계획해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 어차피 그러니까 누가 관리했는데 그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기본 도시군 관리 계획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줄여서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거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용도구역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걸 집어넣어서 틀리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용도구역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도시군 계획시설도 용도구역 행위자를 받게 돼요. 좀 이따 이제 볼 거예요. 외가로서 한번 밑에 용도구역에서의 건축 제한인데
뒤에 나와야 될 부분이 여기 나왔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어차피 공부해야 될 거니까. 개발 제한 구역은 무엇에 따라 제한한다? 개발 제한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는 무슨 법? 도시공원법 그대로 읽으면 돼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돼 있는데 도시공원법 이렇게 읽고서 시험장에 가면 돼요.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대통령령 우리 법령이 있어요. 그 우리 법령이 있다 이렇게 안 하고 법령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가능한 행위가 무엇인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내용은 좀 이따 말하겠지만 이제 거의 공부를 이제 하지 말고 몇 개만 참고삼아 보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적에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무슨 법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수산자원 관리법 앞에서 한번 본 거 이제. 다음에 용도구역 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도구역 개발 제한구역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게 이제 없어질 운명이 있었는데 연장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그 작년까지는 강의를 최소한 했는데 작년은 뭐 진짜 뭐 거의 안 했어요. 안 나왔고 작년이니까 딱 두 가지만 했는데 거기서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연장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제 다시. 강의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가 지정하는가? 하는 거, 지정권자. 어디다 하는가? 왜 하는가? 이런 거 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안했을 때, 이제, 무슨 규제를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개발 제한구역. 그동안 우리는 이건 다 뭘로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절차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밋밋하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제 다음 전에 안 할 거지만, 여기다가 개발 제한구역 정하고 싶어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기초조사, 의견 청취. 그래서 입안을 한 다음에 협의, 심의해서 결정하면 고시 열람시키고 지정되면도 고시해줘라. 이 절차 밟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초조사 의견축 입안하는 것은 특광별별시장 군수가 하는 거고 근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결정권자가 협의심에서 결정하는 건데 결정은 국장만 하는 거야. 도지사가 입안했던 국장이 입안했던 특별시장이 했던 군수가 입안했던 다 누구한테 결정해달라고요? 국장에게.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을 가지는 거예요. 얘만 결정권이죠. 얘만. 근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이 있어요.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권이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안 쓰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해양수산부. 시험에 나올 때도 있어요. 회장이에요, 회장. 그다음에 입지계 최소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이제. 29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했어요. 어디다 하는가 보면은요, 어디다 왜 하는가 하면 여기는 도시적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이건 보안상필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해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보안상 이 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하게 되면 이 정하는 절차 어디다 하는가 하는 내용들은 무슨 법에 있다고요? 개발 제한법에 있어요. 개발 제한법. 지정 요건이라든가 지정했을 때 행위 제한은 뭐에 있다? 개발 제한법. 행위 제한. 지정 요건 이것들은 개발 제한법이 있어요. 이 말. 얘는 얘 말만 찾으면 돼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누가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고요. 여기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민들이 뭐 건전한 휴식 공간 이런 말 나오는데 무시해도 돼요. 틀리게 안 하고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지정 요건이라든가 행위 제한을 뭘로 한다?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너무 기니까 그냥 도시공원법 이렇게 읽고. 시가와 조정권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가요. 도시적과 주변적의 무질서한 여기는 도시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건데 개발을 제한하는 건데 여기는 시가화 방지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글자 가지고 알아야 돼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뭐요? 시가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그럼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것은 시가지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시가지, 도시화가 되는 걸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억제하는 것을 무한히 할 수는 없고 유보기가 있어요. 유보기간. 유보기간 몇 년이에요?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시가 조정구역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기초조사, 의견청취, 협의심의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시하면서 여기다가 유보기간을 정해줘요. 15년간 유보됩니다. 고시해줘요. 고시하겠죠? 그럼 이제 15년간 유보됐고 언제부터 개발할 수 있느냐?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즉 이 도시 시가 조정구역 지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15년 된 다음 날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15일간 굶어라 그러면 언제부터 먹는 거예요? 15일 된 다음 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보기간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년간 유보했어요. 그럼 유보기간이 그 도시 시가 조정구역 지정의 효력은 언제 상실해요? 15년 된 유보기간 된 다음 날.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이제 없어져요. 그럼 고시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야 되겠죠? 효력 없어진 것도 고시를 해줘요. 그럼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되나? 뭐 요거까지 한번 보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아까 해장이 한다고 했고요. 지정이라든가 제한은 그러니까 이게 수산자원 관리법 있어요. 지정. 수산자원 관리법. 그러니까 수산자원법 할게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수산자원법으로 지정 요건 등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 보전적이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그럴 때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행위를 제한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이 말은 이 법이다. 이렇게. 제가 중간에 하는 말들은 무시해도 돼요. 이 딱 기계적으로 이거 여기는 이 법, 여기는 이 법, 여기는 이 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입지계 최소구역은 입지계 최소구역을 정하게 되면 행위 제한을 뭘로 하냐면 입지계 최소구역 계획을 정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입지계획 어디다가 입지계 최소구역을 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는 거예요. 기초조사, 의견청취, 협의심에서 정하는 거고 여기에서 앞으로 무슨 건축물을 건축할 것인가, 건표는 얼마인가, 용적은 얼마인가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차 밟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허용되는. 그러니까 입지계 최소구역에서는 다른 법률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제한하는 거예요? 입지계 최소구역 계획. 그럼 우리가 그동안 그 용도 지역에서 이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이 다 용도 지역에 있는 행위자를 대체하는 거죠. 대체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따로 정해져야 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건폐율, 또 용적률, 또 높이. 이런 것들이 입지계 최소구역에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정하면 여기가 만약에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럼 일반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 다른 걸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가 뭐예요? 그래서 따라서 아까 우리가 공부한 중심상업적은 건폐율이 얼마이고 용적은 얼마이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앞으로는 무엇에 따라는 거예요? 입지계 최소구역 계획에 그걸 대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것에 따라서 우리 개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입지계 최소구역은 어디다 정하는가 하는 거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계 최소구역의 내용 조금 더 추가해야 되겠고, 그리고 입지계 최소구역에서 완화되는 행위들이 있는데 그 완화되는 행위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몇 개를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약간 전에는 딱 제가 전에 때 여기까지만 딱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다가 법이 이 제도 없어진다 해가지고 딱 이것만 했는데 2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바뀐 걸 모르고 출제해서 전부 정답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 제가 해드리겠고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 정했어요. 시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앞으로 여기서 개발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대통령령으로 시가 조정구역에서 가능한 것만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제 굉장히 제한이 많이 돼요. 아주 굉장히 엄청나요. 창고, 축사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어요. 시가화, 시가지가 되는 거 아닌 것들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을회관이라든가 문화재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재축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재축은 재해로 멸실됐을 때 그걸 이제 고쳐 쓰는 거. 재축, 개축, 대수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는데 면적은 접근이 가능하지 않아요. 증축 가능한데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한다 이런 것들. 이 숫자는 이게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는 것들이 번갈아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어쩌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이게 또 나오려면 아무리 적어도 15년, 2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안 해요. 제가 숫자 관련된 거 안 할 거예요. 좀 접근 가능한 정도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 결부해가지고 내면은 그냥 확률을 찍어서 한 3분의 1 정도 맞춘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요. 대신에 여기 있는 건 맞춰야 돼요. 여기 있는 거. 자, 누가 한다? 시도이사.
그리고 유보기한 몇 년이다? 5년에서 20년. 그래서 5년은 어떻게 했어요? 5년. 시가화 조정 5글자. 그 시가레트 담배니까 20개비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그럼 다른 데 5개가 있으면 거짓말이 돼요. 4개, 6개잖아요. 얘만 5개. 그러니까 5년 연결할 수 있죠. 5년에서 20년. 언제 이 효력이 없어진다? 유보기한이 끝난 다음 날. 5년, 20년 그러면 안 돼요. 유보기한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유보기한이 끝난 다음 날 효력을 잃고 이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아까 창고 축사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했죠? 창고 축사 건축하려면 당연히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 되는 거예요. 허가 받아서 허가 할 수 있고. 허가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 가능한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건 알아야 돼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허가. 예를 들어 건축법에는 소규모 건축행위는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조차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규제가 굉장히 많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그러면 안 돼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이 말만 기억하세요. 이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 여기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가화가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재건축 사업을 하면 시가화 돼요? 안 돼요? 되죠.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데.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아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행위자를 받지 않는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걸 만약에 하려면은 이 사업을 여기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이 있고 이 말은 무시하겠습니다. 불가피하고 그것을 사업하더라도 이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인정할 때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다는 말을 하려면 지금 말한 것들 쓰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나 무조건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이렇게 너무 긴 말들은 어려우면 제가 그냥 사정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건지 아주 지 사정을 장황하게 들어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도 됩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시가화 조정 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됐어요. 결정 고시됐을 때 도시군 계획 사업은 그 결정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그 표현만 기억하세요. 제한을 받는다는 취지 마시라는 거야. 아까 그 말을 제가 다 해봐야 기억 안 날 거고 그 문장을 다 알 필요 없어요. 일반 개인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풀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강의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의의.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이나 용의에 대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거나 계획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앞에 있는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랬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안상 이 정도 표현 보시고. 특별구정.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 요건 같은 거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공부 안 해요. 왜냐하면 개발제한법에 따로 있거든요. 어디다 정하는가? 여기 있는 개발구역 지정의 기본적인 틀은 우리 법에 있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개발제한법에 있어요. 그건 공부 안 한다. 행위제한 어디에 있어요? 행위제한 개발제한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행위제한 따로 정한다. 근데 그 따로 정해져 있는 법 이름이 뭐예요? 아까 앞에서 봤어요. 개발제한법 같이. 자, 다음 페이지. 시험에서 그러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서 행위제한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행위제한을 개발제한법을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표현들을 다 한번 음미를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시가화 조정구역 시도지사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도시적과 주변적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뭐요? 시가화 방지. 그러니까 만약 개발제한구역에 시가화 방지하면은 틀린 말이죠.
여기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럼 틀린 말이죠?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 이 유보기간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고요. 그런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국가계획 하면 국장 연사할 수 있으니까 꼭 여기에 있다가 주소가 꼭 여기에 있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국가계획 나오면 누구예요? 국장. 자, 유보기간 받고 유보기간은 양과로 2번에 외과로 1번에 세 번째 줄 도시군 관리구로 유보기간을 정한다고 했죠? 효력상실. 시가와 조정구역 효력상실은 효력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 끝난 날 그럴 수 있어요. 끝난 날이 아니고 끝난 날이 다음 날. 아까 말한 것처럼 15일간 굶어라. 그러면 15일이 되는 날 밥을 먹는 게 아니고 15일 된 다음 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밥 못 먹겠네. 오랫동안 굶어서. 주사 맞아야 되겠네. 저는 효력 상실한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효력 상실 사이도 고시를 해라.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사업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못한다. 하는 말 나온 의미라고 하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읽으면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중장 요청에 따라 국장이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맞게 안 나올 거고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면 틀렸다. 도시군 계획사업 아닌 거 다음 페이지 보면 도시군 계획사업 아닌 거 두 번째 줄 뭐라고 됐어요? 뭘 받아서 하라고요? 허가를 받아. 그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면요. 암기는 다 못해도 돼요. 할 수가 없고요.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생산시설, 관리용 건축물 시가화가 진행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물론 폐차장 이런 것도 시가화 진행은 아니겠지만 그런 거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 정도 생각하면서 보라는 거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완벽하게 암기하려 하지 말고 뭐 관리용 건축물은 33제곱미터 얼마인데 이것은 또 나중에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거절될 수 있고 허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원래. 근데 관리용 건축물 33 이하 이런 것들은 허가를 꼭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는데 그거까지 공부하고 정리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면접 같은 것들은. 자, 그 밑에 1번 주택의 증축인데 100 이하 숫자 이거 하나만 볼게요. 그냥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증축하는 건 허가를 받아서 가능할 수 있어요. 100제곱미터니까 아주 큰 거 아니잖아요. 시가화 진행 아니겠죠. 시가화 조정구에서 여기서 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도 나오면 안 돼요? 시가화 조정구에서? 애는 낳아도 돼요. 애가 나면 방도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인간 시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이 다복해서 애가 13명도 있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축은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증축을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이제 시가화니까 100 이하에서만 증축할 수 있다. 기존 면적 포함해서. 그러니까 100 이하 이 숫자 하나 정도 보시고 다른 것들은 봐봐야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 아니까. 증축도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식구가 들면 증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곳인데 당연한 거예요. 2번 마을 공동시설 중에 동그라미 새마을회관 아니고 설치할 수 있어요. 새마을회관. 그 다음에 이런 건 시가 진행되는 아니니까 다 보지 말고 그냥 이것만 보겠습니다. 3번에서 동그라미 번에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거 시가화 얘기겠죠. 4번에 공공도서관, 6번에 사회복지시설, 9번에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이렇게 완벽하게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런 거 가능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보시고 그 정도. 증축 얼마까지? 100, 그거는 이제 100이네요. 다음 페이지 5번에도 5번 한번 볼게요.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와 동일한 규모 안에서 개축, 재축, 대수선하는 거. 마찬가지로 증축도 가능한데 개축, 재축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겠죠? 그 증축되면 개축, 재축은 당연히 되겠죠. 이건 종전 규모 안에서만 하는 거니까 커지는 게 아니니까 대수선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집 석가래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대수선도 못한다. 안 되겠죠. 당연히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대신에 용도가 바뀌면 안 돼요. 동일한 용도, 동일한 규모에서 바뀌면 안 됩니다.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으로, 창고로 쓰면 창고로 그렇게 계속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 밑에는 경미한 행위가 있는데 그건 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외과로 3번에 맨 밑에 네모 안에 네모 위에 특별시장 시장 군수는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허가를 꼭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근데 공부하면 거기는 숫자가 나오는데 너무 어려서 안 돼요. 그냥 여기서도
허가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말 자체가 여기 있는 행위도 허가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허가를. 그러니까 다 허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규모가 작아도 혹시 신고하고 이런 말로 하면 틀렸다는 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보면 창고 축사 보는 것보다 허가를 받아 하는 거하고 비중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러면 허가를 받아. 허가 없이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참고 삼아 본다 그러면 그냥 하나 볼게요. 동그라미 한번. 뽕나무밭 2제곱미터당 또는 1800주당 50제곱미터 이내 잠실. 잠실은 그 누에 키우는 거 말하거든요. 근데 그냥 50제곱미터 잠실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뽕나무밭 2000제곱미터 당 50이래요. 또 뽕나무가 또 2000 주면 모르겠어. 또 왜 1800주인지 몰라. 1800주당 50제곱미터의 잠실. 이건 허가를 거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안 나와 시험에서 뽕나무밭 2000제곱미터는 곳에 잠실 40제곱미터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또 숫자를 바꿔버리면 그 기억 안 날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경미한 행위도 있더라 이런 정도. 허가는 항상 받아야 된다. 자 됐죠 이제.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여기는 다른 데서 이게 제가 조건부 허가라든가 시행자 의견 청취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일순환 때는 했는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건 언제 다른 곳에 또 할 수 있는 똑같은 말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회장이 한다. 무엇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행위자는 수산자원 보호법에 따른다. 물론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는 말 나와야 되겠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누가 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도시군 관리구로 하고요. 거기 뭐 식생 양호한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보면 되겠고 줄긋지 마시고. 자, 도시자연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행위자는 뭘로 한다? 따로 법률로 정해요. 그 따로 정한 법률 이름이 뭐다? 도시공원법. 그렇게 읽으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입지기재 최소구역.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누가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이랬는데 사실은 29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 이래야 돼요. 분석을 하면은 이 사람들까지 돼요. 제가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가 이거예요. 도시군 관리 29조에 따른 29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예요. 그리고 지구 단위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지구 단위가 아니니까 이는 못 한다고 봐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용도구역을 정한다. 이건 국장이 위반해서 국장이 결정할 수 있어요.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국가계획과 관련되다 할 때는 국장이 위반할 수 있고 국장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분석 결과 나온 것이고 이렇게 또 출제하는 사람이 분석을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걸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될 거예요. 29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하거나 안 낼 거예요. 이거 지문을. 그러니까 관심 안 가도 돼요. 틀리게 안 돼요. 이제 결론은 이건데 이거를 시험에서 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권자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거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이렇게 밋밋하게 읽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안 나올 거고 어디다 지정하는가? 어디다 지정할까? 책 보고 읽어주게 할게요. 외우는 거. 자, 도시지역,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특별히 육성하고 싶다. 이럴 때 입지계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생활권 중심지역은 나중에 나오더라도 뭐 도심, 부도심을 읽으시면 되고요. 도심 할 수 있어요. 철도역사나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중에서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남양주 시청하면 그것이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럼 입지계 최소를 정해서 건폐율, 용적 이런 것도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허용되는 건축물도 그냥 고층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도 지구단위, 입지계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고요. 몇 개 이상? 몇 킬로미터? 1km.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런 것들은 안 읽어도 돼요. 뭐 정비가 무슨 느긋한 지역 안 나오니까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것만 체크해 보면 되죠. 1, 2, 3번은 상업적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업적은 본래 정하는 거니까 자세히 나누는 거고 주거상업, 공업적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그 법에 따른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반칙을 한번 냈어요. 낼 때. 그 법에 따른 2조 1항 6호에 따른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은 우리 법에 있는 말이지만 이것이 아닌 근린 재생 활성화 지역은 우리 법에 그 용어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 법에 있는 말이거든. 이 법에 2조 1항 6호에 있어요. 2조 1항 6호에 뭐가 있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걸 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이제. 이걸 강의하는 것도 미친놈이고 공부하는 것도 미친 거고 낸 놈은 더 미친. 꽃배달을 보내야 돼, 말대로. 꽃배달 뭐요? 꽃배달은 싸다고 있거든. 광고에 꽃배달은 싸다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그냥 꽃배달 보낸다는 말은 제가 그 싸다구를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되면 꽃배달 보내야 돼요. 강의하면서 싸다고 막 이 말 할 수 없으니까 꽃배달로 이제 바꿔가지고 할 거죠. 어쨌든 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또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고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런 말은 우리 법에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정하는가 하면 이렇게 할게요. 도, 거, 세, 일 조공 활성화. 그래서 활성화 나오면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주거지역, 공업지역 나올 수 있고 틀리게 안 해요. 그리고 도심 이것도 틀리게 안 하겠죠. 도심, 부도심 거점 역할 수행하는 것. 도거세일 주공 활성화에 입지계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일단 세일은 몇 개 이상? 몇 킬로? 1kg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 2kg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세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데 틀리면 안 돼요. 다음에 내용 입지계 최소구역 계획은 입지계 최소구역을 따로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한 내용이 뭐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1번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돼요. 입지계 최소구역에. 그리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좀 전에. 그런 것들을 강화, 완화하는 것이 용도구역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대치하는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입지계 최소구역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될 거예요. 완화가 되면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도로라든가 주차장 같은 것들이 더 확보가 돼야 되겠죠? 개발할 때는 꼭 붙어있는 게 뭐예요? 기반실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3번에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실의 확보에 관한 사항도 입지계 최소구역에는 있어야 돼요. 그냥 용적을만 올려놓고 건축물 높이만 올려놓고 도로가 더 확장될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도 비좁은데 입지계 최소구역을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변에 도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입지계 최소구역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지계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야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입지계 최소구역을 정하면.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이것은 기반실에 준하면 생각하면 되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입지계 최소구역 계획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건 필수예요.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임의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건, 용이 기반시설 하는 거, 또 기회도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 계획설,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제 다른 것들이 정리되고 나면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것은 알았고 다음 페이지. 거기 이제 그 행위 제한이 배제되는 거라든가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읽으면 되는 거니까 요약집에서 한번 소개해서 읽도록 하겠고 133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13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있는 네모에 학교 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입지계 최소 구역에서는. 그래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에서는 애들한테 뭐 불량식품 못 팔게 한다라든가 또 학교 뭐 정문으로부터 50m에서 담배 못 핀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건축 행위 같은 거 제한이 있어요. 그런 제한을 입지계 최소 구역에서는 완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입지계 최소 구역을 해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근데 이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안에서 행위를 제한을 완화하고 싶으면 학교 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심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도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 반대하면 누가 우선해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때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행위제한 이것도 관련법에 따라 행위를 제한받는 게 있는데 입지계 최소구역에서는 완화할 수 있어요. 완화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해서 누가 더 우선권이 있어야 돼요? 문화재위원회. 그 말 정도. 그래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가 의결에 따른다. 얘네들이 더 우선권이 있다. 그 정도 지지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충적으로 몇 가지 들어간 것들은 요약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 134페이지는 다음 주에 하겠고요. 아니, 하나 할 게 있는데 맞네. 134페이지 하면은 시간이 해야 되겠네, 지금. 133페이지. 오늘은 2시에 못 끝내고 2시 한 5분쯤에 끝내겠습니다. 5분, 2시 7분 30초쯤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10분까지, 2시 10분까지는 안 할 겁니다. 자, 이건 해야 되겠다. 문제 없으면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복수 문제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에 여기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토지가 걸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의 토지가 일종 전주이면서 일종 일주이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걸칠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걸쳐 있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냐? 높이는 무엇이냐? 또는 이제 건폐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용적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해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도 10,000평, 여기도 3,000평 이러면 따로 쓰면 돼요. 따로 쓰면 되겠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일정 규모인데 여기가 좁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활용하기가 좀 별로 쓸모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300 이하일 때. 이보다 뭐 더 작으면 더 그렇지만 100평 정도 될 때도 역시 독립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것은 가중평균해요. 가중평균. 그래서 이거를 하나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높이 기타 건축 제한은 넓은 면적을 따라가요. 넓은 면적.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원래 아까 우리가 보인다 그랬지만 여기는 50%, 여기는 60% 따로 써야 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작은 쪽이 330 할 때는 이걸 가중 평균에서 나온 건폐율을 가지고서 어느 한 곳에 몰아서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거 하나처럼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허용되는 건축물은 무엇에 따라가야 돼요? 여기다가 노유자 시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일종 일반 주거는 노유자가 가능한데 노유자 시설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만 해요. 여기 안에서만. 넓은 쪽을 따라가야 되니까 단독주택과 일종 근생밖에 안 해요. 다가구 주택도 안 돼요. 얘한테 맞춰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넓은 쪽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은 건폐율 용적률도 역시 가중평균에서 산출해가지고 허용되는 건축물은 노유자 시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뭘 따라가야 돼요? 넓은 쪽 따라가는 거고 건폐율 용적률이거든요. 넓은 쪽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허용된 것과 여기서 허용된 것을 합산해가지고 가중평균해요. 그냥 단순 평균하려면 55지만 그러면 안 되고 그 면적이 가중돼야 돼요. 이 면적이 반영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55보다 숫자가 크겠다 작겠다? 가중평균하면 55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야 돼요? 큰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900이고 이거 300이라고 친다면 50점 맞은 사람이 900명이고 60점 맞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 반 평균이 55점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게 가중평균이에요. 50점짜리가 더 많잖아요. 50%가 적용되는 게 면적이 더 넓죠. 그러니까 가중평균하면 55보다 작죠. 그리고 작은 게 그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이걸 하나처럼 쓰려고 그러면 55보다 낮은 건폐율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다 써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가중평균. 근데 그 가중평균하는 숫자 계산한 것은 다음 수한테 하겠고요.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근데 용적률도 가중평균이에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얼마요? 100%.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근데 150을 주는 게 아니고 150보다 낮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 정도면 뭐 130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쪽에다 다 짓든 이쪽에다 다 짓든 걸쳐서 짓든 알아서 해라. 하나처럼 써도 된다.
좁은 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 330 이하일 때. 여기도 충분히 넓고 여기도 충분히 넓으면 따로따로 써야 돼요. 네, 시험에서 이거 물어봐요. 이거. 여기서 허용되는 건축 연면적이 얼마인가 물어봐요. 용적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연면적 물어요. 연면적. 물어보면은 본래 여기에서 허용되는 것과 여기에서 허용되는 것을 합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특별하게 혜택 받는 게 아니에요. 면적은 원래 허용되는 걸 합한 것만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얼마가 가능해요? 아까 100%라고 했죠? 연면적이. 건폐율 말고 연면적. 건축면적 물어볼 수 있는데 건축면적 안 물어요. 연면적 물어요. 자, 그럼 900에다가 100 곱해주면 돼요. 근데 그 퍼센트니까 100 나눠줘야 되겠죠? 처음부터 뭐라 100을 곱해 그냥 1 곱하면 되겠죠? 얼마 가능해요? 900제곱미터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허용되는 것도 있잖아요. 300인데 200% 2배니까 얼마? 6배. 그래 합한 건 1500제곱미터를 내가 여기다가 쓰던 알아서 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처럼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좁아. 예를 들어 여기서 약간 한 50제곱미터 있다 그러면 여기다 따로 쓰기가 곤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하나처럼 쓰되 건폐율과 용적률 어떻게 해라? 가중평균하고 기타 건축물은 이걸 건축물을 노유자 가중평균에서 30% 무슨 단독주택 70%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 노유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유자 못하죠. 아까 노유자는 일종 일반 주거지 가능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이고 여기는 똑같이 할게요. 일종 전주, 일종 일주. 근데 이렇게 얘가 방화지구예요. 방화지구.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 근데 건축물이 이렇게 방화지구에 걸쳐 있어요. 그럼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은 방화지구와 관련된 우리 국토계획법 그리고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돼요. 방화지구 외의 부분은 이것도 방화지구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돼요. 방화지구가 좀 속해 있는 곳이 더 좁죠. 전체에서는 좁아도 방화지구 외의 부분도 방화지구에 따른 그런 국토계획법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불이 붙으면 조금이라도 여기만 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번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굉장히 관련성이 깊죠? 하나의 건축물이니까. 여기도 방화지구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 이게 만약에 고도지구다. 그러면은 여기 고도지구, 여기만 고도지구 적용받는 게 아니고 여기도 적용받는다 이거예요. 비행사가 볼 때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만 낮은 게 여기 높으면 헷갈릴지 모르요. 시각적으로. 다 적용받는다 이거. 나무 심는 것도 적용받아요. 고도지구에서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언급해 드릴 것이고. 자, 방화지구나 고도지구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넓은 지역에 따른 게 아니고 방화지구나 고도지구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근데 방화지구에는 이게 건축 비용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 방화벽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화재가 확산되는 걸 억제한 거죠? 차단했죠? 그럴 때는 방화지구 외의 부분은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방화벽까지 보셔야 되고요. 녹지지역. 만약에 여기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여기가 녹지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따로따로 써야 돼요. 각각 녹각. 사슴뿔, 녹각, 각각 용도지역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건폐율 용적률을 얘하고 얘를 가중평균해서 하나처럼 쓰는 게 아니고 얘는 20%, 얘는 50%. 건축물도 여기 일종 주택하는 거, 여기서 가능한 거 따로따로 써야 돼요. 따로따로. 녹지는 뭐예요? 녹각. 그런데 녹지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하더라도 이렇게 만약에 방화지구에 걸쳐 있더라. 그러면 녹지지역도 방화지구의 규제를 받아야 돼요. 고도지구 규제 받아야 돼요. 물론 중간에 뭐가 있으면 방화벽이 있으면 면제돼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되는 게 뭐예요? 방화지구, 고도지구예요. 녹지가 있으면 각각. 녹지는 따로 써요. 합치는 게 아니고 따로 쓰는 거고. 네,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일종 전주,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이 만약에 330제곱미터예요. 따로 쓰라고 했지 아까. 그죠? 따로 쓰다 보면 얘가 별로 독립적으로 효용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좁은 면적이 녹지지역이면서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기타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에 따른다 하는 것이 또 생겼어요. 이제. 근데 이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고요. 이거 이해하면 나중에 읽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은 녹지역은 각각, 녹지역 각각.
징하해본 거 확인하겠습니다. 자, 133페이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있는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칠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 이하일 때? 330 이하일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한다? 가중평균 가중. 그럼 건폐율 용적률 위에 건축제한, 건축의 용도라든가 높이 등의 건축제한은 어떻게 따른다? 어디에 따른다?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따른다. 그래서 건폐율은 가중, 기타는 가장 넓은 면적. 다음 페이지. 예외.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고, 그 밑에 방화지구.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건축물 전부가 방화지구에 따른다. 근데 예외. 무슨 벽? 방화벽이 있을 때는 방화지구 외의 용도지역 등에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녹지적은 뭐예요? 녹각, 각각이죠.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지금 문제 나왔을 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예외. 녹지적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죠. 방화벽, 고도지구나 방화지구 우선한다. 물론 여기도 방화벽이 있으면 방화지구의 규제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한번 문제, 시간이 좀 많이 됐네. 오늘 본 것만 할게요. 오늘 본 것만. 요거 저번 주에 한 거 생략하고 오늘 본 것만. 빨리, 금방 오늘 봤으니까.